2부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논쟁과 그리고 저희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저의 기억들, 이런 산타를 믿고 안 믿고라든지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그 비건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크리스마스가 항상 어릴 때 기억 때문에 좋다, 반갑다, 들뜬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막 100% 행복하다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크리스마스가 왜 불편할까 하는 걸 좀 몇 개 가져왔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대표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가 어렸을 때 장식했던 게 다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알갱이들을 청소기로 밀 때 그것들도 다 미세 플라스틱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이런 것들을 꾸미게 될 때 저는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저는 집에 말린 꽃다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리스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요리를 할 때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음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키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겹겹이 썰어가지고 트리를 원뿔형처럼 이렇게 쌓아서 석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장식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제 그렇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이제 따뜻하게 먹고 싶으니까 브로콜리 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 중심부를 이렇게 나무처럼 모양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위에는 익힌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얹어가지고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샥 하고 뿌려주면은 나무색 같은 것들도 이렇게 버섯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디시는 좀 매년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이 플라스틱이 많은 것도 있고 그 전구를 들잖아요. 꼬마 전구들. 근데 그 꼬마 전구 되게 잘 망가지고 선이 맞아. 되게 잘 꼬이고 1년에 한 번만 꺼내기 때문에 그 평소에는 되게 망가지거나 보관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 잘 보관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매년 전구는 새로 산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꾸미는 것도 있지만 사실 되게 큰 기업이나 어디 가면은 이제 업장들, 매장들도 꾸미고 있고 백화점들 이런 큰 건물에도 진짜 다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전구 쓰레기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되게 복합 쓰레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공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벌써 명동이나 종로 가면 다 엄청 크리스마스 분위기 꾸며놨던데 거기를 밤에 걸으면서 와, 이 나무들은 진짜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뭐 모든 나무에 전구를 다 꼽아놓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밤에 켜놓으니까 전기도 훨씬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저희 기후 위기라면서요. 그래서 뭐 차라리 태양열로 하든지. 근데 태양열로 해도 태양열 전지가 또 많은 에너지나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것이 제일 좋다. 네, 그래서 저는 반짝거리는 거 정말 좋긴 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반짝거릴 수 없는 걸까? 라든지 최근에 어느 비건 카페에 갔는데 베가땡땡이라는 이제 케이크 집에 갔는데 거기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장식으로 이렇게 화이트 컨셉의 유리 장식으로 꾸며놓은 걸 봤거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것도. 그게 사실 안 깨지기만 하고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도 뭘 넣어놓는다거나 뭐 캔들을 넣는다거나 뭘 꼽아놓는다거나 하는 용도로 유리 병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은 재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고, 아까 얘기해주신 뭐 리스 만드는 거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그림에 그리거든요. 종이에다가 트리를 그려가지고 그걸 붙여놔요.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말에 다시 꺼내는 그 그림이 몇 개 있거든요. 왜냐면은 트리를 두는 거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먼지도 타고 막 쓰레기도 나오고 그걸 또 꾸미느라고 이것저것 사야 되고 중고로 사든 뭐 제가 있던 걸 쓰든 간에 무조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다가 예쁜 크리를 그리거나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갖거나 연말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꾸미기에 같이 트리 그릴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꾸미는 그림을 그릴까 하면 또 재밌거든요. 색연필 꺼내놓고 막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연말 분위기 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트리를 막 큰 트리를 해놔야지 생각하지 말고 뭐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또 트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소주병 트리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너무 좋아하시는 연예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고 소주를 다 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처량해 보이는데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병으로 하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와인병이나 막 맥주병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 모아두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좀 작은 미니트리 같은 거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납하면 돈이 생겨요. 네. 그리고 삐삐가 소개해준 거기도 한데 다른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소개해주신 건데 그 책을 쌓아가지고 눈사람 만드는 거? 그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사람을 그냥 무조건 저는 눈으로 만든다 생각을 했는데 책으로 쌓아가지고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흰색 책을 쭉 쌓고 빨간색 책과 다시 흰색 책, 검은 책, 뭐 초록색 책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만의 모양으로 눈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조롱박 모양으로 흰색 책을 이렇게 쌓고 그 중간에 빨간색 책이랑 뭐 초록색 책은 모자로 막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눈사람 모양이 되니까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원상 복귀도 가능하고 집에 다들 책은 많으실 테니까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뭐 제로 웨이스트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컨셉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했다, 상업화가 됐다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이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것들을 다 가게나 업장이나 막 뭐 외벽 같은 데 장식했던 것들은 다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양만 해도 너무 상당할 텐데 사실 크리스마스 때 입는 옷들도 딱 크리스마스 전후로만 딱 입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좀 입기가 꺼려지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크리스마스가 너무 선물을 주는 날 그다음에 뭐 꾸며야 되는 날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이 상업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린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크리스마스의 핵심 컬러가 레드 앤 그린이잖아요. 그 빨강 초록으로 꾸미는 게 되게 핵심적인 어떤 컨셉이라고 보이고 모두 빨간색 옷을 입는다든지 빨간 콜 루돌프 한다든지 하는데 사실 그 빨간색이란 자체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시작된 컬러더라고요. 코카콜땡이라는 기업이 있죠.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19세기 말에 자기들의 광고에서 빨간 옷을 입은 산타를 처음으로 내보냈어요. 그 전까지는 산타 이야기는 있었지만 산타에 대한 환상과 이야기는 있지만 산타가 빨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겨울옷을 입고 흰 수염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거였대요. 근데 그 광고에 등장한 산타 이미지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산타 이미지 그 자체예요. 곱슬곱슬한 수염이 크게 있고 빨간색과 흰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음료를 마십니다. 광고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빨간색이 꾸며진다. 이게 모든 컨셉이 되었고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도 삐삐가 같이 조사해줬는데 초록색은 왜 들어갔을까 했을 때 그건 약간 종교적인 거라고 또 해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의 조합이 사실은 자본주의와 종교의 조합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종교 얘기가 나와서 이어가자면은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약간 상업적으로 변해있고 문화적으로 축하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그렇게 짙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의 축제 같은 느낌으로 즐기고 할로윈 같은 느낌으로 즐기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해외에서는 당연히 이게 예수의 탄생일이고 그랬을 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진 않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중심이 아닌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또 되게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특히 다문화 공간에서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받는 워딩이라고 이제 은나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미국이 가장 크죠. 미국은 기독교 기반으로 되게 세워진 문화가 큰데 그 와중에도 다른 종교들과 다른 문화가 다 포용한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되게 예민한 주제였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뭐 기업의 대표가 회사 직원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유대인이어서 한우카를 이제
즐기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혹은 아시아인들은 그렇게까지 그걸 명절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말일 뿐인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느냐 하는 이제 그게 PC함의 척도 같은 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정치인들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어디 공개하거나 이제 인사를 하는 행사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느냐, 해피 할리데이라 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정치적 기조를 보여줘 버리는 그런 어떤 게 됐고 최근에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백래시와 함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연달아서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크리스마스 되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대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메리 크리스마스 괜찮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그게 미국에선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였구나. 진짜 사실은 저희한테는 이게 명절이라기보다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연말에 노는 느낌? 그냥 놀자 이런 게 있는데 일부에 소개한 저희 비건먼즈의 린 PD와 제가 함께 준비했던 그 크리스마스 파티 있잖아요. 올해 같이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했던 그 파티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소개를 하고 초대를 할 때 어떤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약간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저희는 사실 크리스마스는 약간 핑계고 그냥 연말에 같이 모여서 노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날이 이제 휴일이기도 하고 모두가 그날 노는 날이니까 한 거였는데 어떤 분에게는 성탄절을 되게 과도하게 축하하고 모두가 모여서 먹고 즐기고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깨닫는 바가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종교가 힘이 있으면서도 힘이 없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불교 행사 가면 불교가 되고 이 기독교 행사 가면 기독교가 되잖아요. 첨예하지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냥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정도의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곧 우리나라 다문화 국가가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일 민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나라잖아요. 조선, 고려, 조선 다 단일 민족이었고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종교가 좀 다르다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진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종교가 민족과 연결돼 있고 민족과 본국과 연결돼 있고 정체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유대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1대1로 건넸을 때는 되게 신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데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아 우리는 한우카야 하면은 이제 되게 신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아닌 친구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막 신뢰라고 느끼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의 정체성을 내가 흔든 거 아니니까 막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다양한 맥락 안에서 점점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긴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반대로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크리스마스라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성애 중심적이고 뭔가 소비 중심적이고 뭐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지 뭔가 종교 중심적이다라고 이해되진 않아요. 근데 또 생각하면 웃긴 게 우리가 약간 해피 석가탄신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공적으로 좀 크리스마스가 문화적인 현상으로 좀 퍼져나갔다라고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는 핑계고 다들 연말 되면 돈 쓰고 싶잖아요. 이게 소비주의가 부추기는 게 원래 10월, 11월은 약간 비수기예요. 모든 제가 마케팅을 했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는 달이 있고 돈을 안 쓰는 달이 있는데 원래 11월은 돈을 안 쓰고 12월에 돈을 되게 많이 써요, 사람들이. 원래 이제 연이 끝나니까 기업에서는 남은 예산을 써야 되고 개인들도 뭔가 올해에 고생했으니까 나에 대한 고생한 친구들, 뭐 가족들, 뭐 지인들한테 뭔가 주고 싶은 너그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너그러운 마음이 들 때 원래도 뭘 주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하필 크리스마스가 있네? 그 핑계로 뭐 물건을 사고 그 핑계로 뭘 준비하고 뭘 꾸미고 이런 들뜨는 마음과 좀 풀어주는 마음, 좀 정리하는 마음 이런 걸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예수의 탄신일이 맞냐는 의문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정말 12월 25일이 예수 탄신일이 맞냐 그 탄생 날짜에 대한 논란도 꽤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처럼 연말이어 사람들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 축하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약간 마케팅적으로 소비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쯤 됐을 때 이 행사가 있어야지 좀 모두가 좋다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촘촘하게 기획된 행사라는 것. 이게 국경일이라고 지정되고 말고가 단순히 이제 공휴일이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사상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되게 무섭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서 다 모든 게 다시 진실이라기보다는 많이 이것저것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성된 것일 수 있겠다. 특히 저도 맨 처음에 그 빨간색이 특정 기업이 만든 광고에 등장한 컨셉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왔고 미디어에서 접해왔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원래 크리스마스는 빨간색 초록색인가 봐 하고 받아왔지만 다 누군가의 아이디어였을 뿐이구나. 사실 그 이유를 아까 안 설명했던데 지금 떠올려 보니까 그게 왜 겨울이었냐면은 겨울에 차가운 음료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해서 그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크리스마스의 환상과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씨를 그 기업의 이미지로 바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문화가 들어온 것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글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연인들의 날, 그다음에 물건들을 이렇게 선물하는 날 되게 인식이 비슷한데 저는 이제 중국인 애인이랑 만나니까 애인은 그런 게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애인이랑 보내는 날 이런 게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가자고 했는데 굳이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가치의 의미를 약간 굳이 크리스마스 같이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문화가 어떤 식으로 퍼지느냐가 일본 문화와 닮아 있다는 것은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사실은 그 예수탄생일과 무관하게 원래도 로마가 동짓날 축제를 했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과 그 로마 중심의 도시들, 그 로마를 선망하던 도시들은 다 12월 동짓날에 축제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같이 맛있는 걸 먹는, 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그 겨울 시기가 다른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은 시기를 생각해봤을 때 되게 춥고 힘들잖아요. 근데 춥고 힘든 시기에 좀 모여서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축제를 해서 조금 삶을 좀 복돋는 약간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힘내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12월에 큰 축제를 마을마다 지역마다 열었대요. 그게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로마의 문화가 이제 넘어와가지고 다른 도시들도 12월마다 파티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기독교와 딱 맞닿으면서 크리스마스는 파티 이렇게 됐다고 보는 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문화 식민주의적인 면이 좀 있다는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뭐 이런 고민들을 딱히 깊게는 하지 않았는데 약간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유성의 중심적인 부분에서 많이 있었는데 문화사대주의가 얼마나 내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지 좀 깨닫는 날인 것 같아요. 사실 식민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영향 받은 게 맞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세계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서울에 사는 우리의 경험이 정말 단일 민족, 단일 국가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전 세계적인 모든 문화가 다 연결됐고 특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미국의 문화가 전 세계 도시들의 문화를 다 이렇게 이끌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소비주의 중심적인 거 아까 얘기한 그런 문화 분위기나 어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들 환상들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하는 사실 저는 딱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당연히 케이크, 슈톨렌 요즘 유행하는 슈톨렌 그리고 와인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를 썰어야 될 것 같고 비건이니까 이제 채식 스테이크를 썰어야 될 것 같고 막 기름진 거 먹고 촛불을 켜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가 명확히 말로 안 되지만 딱 크리스마스 하면은 연결되는 파락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나홀로 집에 다시 보는데 나홀로 집에 장식 같은 것들이 되게 미국적이고 막 책상 위에 이렇게 식탁 위에 뭐 천보자기 깔려 있고 그 앞에 막 양초 있고 이런 막 모닥불 막 옆에서 막 피워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양말 걸려 있고 네. 막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독교 외에 불교 외에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공휴일이 없잖아요. 한국 내에는.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저는 문화 식민주의가 맞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뭐가 떠올랐냐면 그런 문화식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겨울을 축하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해서 동지가 있었습니다. 동지인 날에 팥죽을 쏘아 먹으면서 팥죽을 여기저기 뿌리면서 이제 연말에 내년을 이제 잘 보내자 하는 마음으로 악귀를 쫓고 그리고 이제 재앙을 예방하고 건강하자 이런 걸 챙기는 느낌으로 이제 팥죽을 같이 쏘아 먹고 팥죽을 뿌리는 게 한국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동짓날 파티를 하면 되겠다. 팥파티를 하면 되겠네요. 막 쑥 케이크 있고 흑임자 케이크 있고 팥 케이크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동지 때 귤을 또 많이 먹었대요. 그 제주 특산물이기도 한데 약간 귀하잖아요. 육지에선 그 당시에 되게 귤이 귀했기 때문에 동짓날 팥죽과 함께 특산품인 귤을 얻을 수 있으면 귤을 함께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귀엽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귤을 다 박스로 해놓고 먹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동짓날 함께 귤 까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코리안스러운 이제 한국스러운 겨울 파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이 모든 말에 다 영어가 섞이는데 영어 없이 하면은 이제 한국의 겨울 잔치는 동지로 하자. 팥을 먹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팥을 이것도 영어네요. 힙하게. 힙하다 영어로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새롭게 재밌게?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파티가 있으면 또 파티네요. 잔치. 잔치가 있으면 그런 기획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동지를 또 세는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동지가 음력인데 그 달이 제일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을 24절기 중에서 동지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밤이 가장 긴 걸 활용해서 뭔가 재미있는 밤 잔치를 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해가 진짜 요즘에 너무 짧아져가지고 맞아요. 저는 추위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구를 켜야 되는 시간들이 더 길 거 아니에요? 한번 호주의 따뜻한 크리스마스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모든 대화도 사실 되게 북반구 중심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추움과 동지와 겨울과 크리스마스를 연결한 이 모든 것은 북반구 중심 사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은나한테 지도 그림을 줬는데 그 거꾸로 붙여놓으라 했거든요. 남반구가 위로 올라가게. 네, 잘 붙어있어요, 지금도. 남반구가 위에 있는 채로. 근데 저는 그걸 보더라도 계속 뒤집힌 지도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랫동안 학습해온 저희 정보가 있다 보니까 사전 지식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바뀌는 건 어렵고 계속 엄청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는지도 궁금하니까 꼭 이번 편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이래서 좋다, 싫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또 되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혼자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가족분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미디어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진짜 사실 저도 약간 민망한 게 방금 얘기했지만 사실 방금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중심 말고도 동지를 챙기자 이런 얘기했지만 제가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핑계고 연말에 놀자 이걸로 했지만 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에 너무 그 연애 중심만 강조된 것도 그랬고 좀 사실 비건 입장에서는 너무 논비건 중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슈톨렌 대부분 비건 빵집에서도 해주긴 해주지만 대부분 사 먹는 건 다 논비건이잖아요. 막 해마다 유명한 케이크들 막 무슨 호텔 케이크 어쩌고 어디 유명 카페 케이크 막 이런 거 맛 비교 올라오고 막 모양 막 리뷰하고 하는데 다 못 먹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맛있는 음식점들 막 레스토랑 이런 거 다 논비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저희가 이제 올 비건 파티를 대규모로 준비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각종 비건 음식들이나 이제 케이크 이런 베이커리 하는 사장님들과 대표님들한테 협찬 제안서를 쭉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걸 듣고 계신 분 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비건 어쩌고를 협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혹은 홍보를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을 연락 주시면 또 함께 할 방법을 찾아보고 또 함께
많은 분들과 재밌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말 하면서도 굉장히 이것도 소비 중심적일 수 있다. 자본주의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유성애 중심적이지 않고 주류적이지 않은 파티를 우리가 해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좀 소규모로 이렇게 저는 놀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마스에 대부분 각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한데 모여서 한 자리에서 축하하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되게 이때까지 좀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내가 주류가 되는 경험을 맞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큰 행사에서 비건이 디폴트, 우리가 메인 이런 생각으로 이런 느낌 받으면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막 선물 드리거나 준비하는 것도 상업적으로 저희 많이 얘기했지만 가지고 네. 싶은 거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요즘 제가 아침마다 차를 마시잖아요. 그 따끈따끈한 차 아침에 내려 마시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좀 찻잎 같은 거를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다른 물건은 무조건 다 쓰면 쓰레기가 되거나 망가지면 더 못 쓰거나 좀 하는데 먹는 건 좀 덜 하잖아요. 비건이기만 하고 그리고 좀 너무 티백 같은 쓰레기 덜 나오게 집에 이제 다회용으로 차를 우릴 수 있는 다기들은 다 있으니까 찻잎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줄 거는 저도 근데 점점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뭘 받으면 좋을까 플러스 겨울이니까 꼭 써야 되는 소모품 중에서 보습 제품 같은 거, 뭐 비건 화장품 같은 거나 그런 걸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약간 겨울에 항상 받은데 굳이 안 받고 싶은 선물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연말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랜덤 선물 같은 거 주고받는 경험이 많았는데 양말, 핸드크림 이런 걸 너무 많이 받게 돼가지고 집에 핸드크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덜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삐삐는 막 덜 받고 싶거나 더 받고 싶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선물을 좀 나누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물을 잘 하지 않고 잘 주지 않고 잘 받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좀 피키한 사람이어가지고 주변에서 선물하기가 좀 까다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만큼 취향이 명확한 사람이기도 한데 아무튼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면 저는 먹을 걸 받고 싶습니다. 먹을 게 가장 언제나 약간 저에겐 세이프한 것 같아요. 좋은 팁이군요. 저는 비건 된 다음에 항상 생일과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뭘로 인식되냐면은 케이크 먹을 수 있는 날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되게 미리부터 케이크 라인업을 막 챙겨보면서 어떤 케이크를 얼마를 사고 무슨 맛을 사지? 막 이런 게 너무 고민이고 항상 그게 저의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프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케이크 너무 먹고 싶고 막 팥죽 너무 먹고 싶고 저도요. 지금 너무 배고픈 채로 녹음을 하고 있어 사실은. 네. 작년에는 사실 이번에 열게 된 저희 크리스마스 파티의 전신이라고 해야 하나? 작년에는 한 10명 좀 넘게 모여가지고 같이 케이크 먹는 파티 있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더 큰 규모로 하게 됐지만 그때 되게 좋았어요. 다양한 케이크 먹을 수 있어가지고. 케이크가 눈앞에 4개인가 있었죠? 3개였나? 4개, 5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많은 케이크가 있을 거라고 행복한 상상을 펼치며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비건들 입장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과 불편한 점, 논쟁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봤는데요. 비건 먼지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기억, 크리스마스 산타를 믿었는지 아닌지 관련해서 댓글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댓글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읽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는 게 먼지란 채널도 열어서 거기서 다양한 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건 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 오전 10시 마프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